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내세운 논거가 김건희와 이 주가 조작 공범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못 찾겠다. 그런데 압수수색 해봤냐고.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보고 김건희에 대해서 휴대폰도 압수수색 안 했지, 주거지도 안 했지, 커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안 했지, 어떤 압수수색도 없어요. 그런데 공모 증거를 어떻게 찾냐고.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공범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김건희한테 주가 조작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못 온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황당하죠. 오늘 제가 그 논거들을 싹 다 반박을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을 지엄마도 무혐의 결정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모 씨 등 계좌 지엄마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둘 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엄마라도 살짝 약한 걸로 하나 잡아내야지 비난이 적지 않겠는가.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데 둘 다 아마도 용산의 입김,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둘 다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이창수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건데, 이창수 지검장이 통정매매 2010년도 11월 1일자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 8만 주 매도 주문과 관련해서 통정매매를 인정을 했어요. 그 관련 영상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처음 하게 생겼는지. 김건희 말고도 양모 씨라고 있어요. 이 양모 씨 또한 똑같은 사례로 김건희와 똑같은 유혹을 받은 거죠, 처음에. 2009년 11월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는 이정필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주가 조작을 하기로 공모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정필과 권오수가 최초로 만나서 주가 조작을 공모를 했다.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후 권오수는 이정필에게 전주인 양 대표를 소개하였고 양경수입니다. 양경수를 소개해줍니다. 삼성증권 계좌를 이정필에게 위탁합니다. 삼성증권 계좌 위탁. 그 무렵 권오수는 김건희 여사를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만나 이정필을 소개하고 김건희 여사는 신한증권 계좌 본인의 10억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임합니다. 이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시초입니다. 이게 김건희만 꼬신 게 아니에요. 양경수, 전주 똑같이 돈 더 많습니다. 이 양반은. 똑같이 꼬신 거예요. 똑같이 꼬셨어요. 전주, 양경수의 진술서입니다. 사실 확인 진술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만 꼬신 게 아니고 전주들을 하나하나 권오수가 포섭을 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김건희도 있고 양경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양경수의 진술서 볼게요. 김건희도 검찰에 불러서 조서를 썼으면 이들이 비슷한 거 썼겠죠. 진술서를. 김건희는 없죠. 당연히 안 불렀으니까. 검찰에 직접 부른 게 아니니까. 고위검조사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양경수의 진술서를 한번 볼게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완전히 자신에게 맡기면은 전주에게 빌려 주식을 운용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지한테 완전히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운용하겠다. 심지어 양경수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권오수가 전화를 다시 해서 자, 김재희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다른 주주들도 있으니 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완전히 자신한테 맡기라, 완전히 맡기라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돈을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전주에게 돈을 빌려서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운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완전히 주식을 맡기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매도 권한도 위임을 매도를 할 수도, 매도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도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담보로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추가로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 양경수한테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접근합니까? 그리고 나서 김건희도 소개를 다 받습니다. 1차 주가 조작 주범 이정필의 검찰 진술서를 볼게요. 2021년도 9월 23일 날 검찰에 출석해서 이정필이 진술서를 씁니다. 아마도 양경수 바로 전에 했겠죠. 김건희도 있고 아까 한 얘기 봐서는. 이것도 2010년도 1월 달 상황입니다. 이때가 소개를 받은 때가.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회사가 우회상장을 해서 올라갔던 때보다 6,000원 이상 빠졌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게 아까 말하는 학동사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오동 모터스가 1등인데 권오수 얘기입니다. 앞으로 코오동보다도 더 잘할 거야. 이게 자동차 도이치 모터스가 수입 자동차를 BMW를 수입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개상이죠. 이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오동 모터스가 1등인데 앞으로 코오동보다 우리가 더 잘할 거고 서비스 센터도 이제 곧 오픈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부 정보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이치 모터스 시총이 2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적어도 500억은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바로 신한증권에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이주환, 이게 이정필입니다. 가명으로서인데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정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정필. 윤석열이도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정필. 그러니까 이정필을 소개해 준 거예요. 최초로 학동사거리에서. 이날 최초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 학동사건에서 만난 거예요. 학동사건에서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을 김건희한테 최초로 2010년도 1월 달에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세요. 우리 회사 앞으로 2배, 3배 이상 좋아집니다. 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즉석에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줍니다. 보세요. 이때 이 씨는 김건희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대한 주문 권한을 위임받았다. 권 전 회장이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말하자 김건희가 그렇게 회사 좋아지면 이 회사 주식 사야겠는 것 아니야? 라면서 자기가 증권 계좌에 돈이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본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어요. 주가조작 선수한테 준 거예요. 주가조작 권한을. 그건 뭡니까? 주가조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증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주문을 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때 수수료 30% 40% 얘기도 있었어요. 이때 권오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권오수가 이정필 김건희 있는 자리에서 이 매매하면은 수수료 이익금의 30-40%를 이정필한테 준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수익 보장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주가 조작을 위임한 거죠. 그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김건희가 몰랐다고요? 주가 조작 사실을? 왜 몰라요? 주식에 수익금의 30-40% 주는 게 있나요? 주가 조작밖에 없지? 아이, 회장이 그 회사 회장이 얘기하는데 주가 조작 선수 데리고 와서 앞으로 많이 이 회사 좋아질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다. 나가니까 주가 조작 선수한테 주식 그 운용을 맡긴 거예요. 주가 조작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권 전 회장은 2009년도 12월 달부터 이때가 11월 달이 최초로 이정필과 권오수가 만났던 때입니다. 주가 조작 모의한 날이죠. 이날이 3년 동안 선수와 부티크 투자 자문사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서 허위 매수를 했다. 김건희 계좌도 5개 정도가 이제 이용이 됐고 최은순 계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매집된 주식만 1661만 주 654억 원어치 엄청납니다. 권 회장 일당의 매도 차익은 82억 규모다. 이거 다가 아니에요. 밝혀지지 않은 숨겨놓은 계좌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권오수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차명 계좌가 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작 82억 벌겠다고 이 시끌벅적한 그 주가 조작을 하겠어요. 김건희는 전주 역할뿐만 아니고 이건 공범이죠. 주범이죠, 주범. 통정매매를 직접 한 사람인데 권 전 회장의 공범인 투자자문사 대표 A씨에게 이종호에게도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 그건죠. 자, 두 번째로 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 자,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있어요. 2010년도 1월달 거래량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량의 평균 34%를 김건희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 거래잖아요. 아니 어떤 여자가 간댕이도 크게 한 상장 종목의 34%를 지가 한 달 내내 그렇게 거래를 하냐고요. 거래량에.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주가 조작, 지가 주가를 주물르는 거죠. 지 맘대로 시세 조정을 하는 거지. 특히 1월 13일에는 얼마? 52%까지 기록을 해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주가 조작이에요. 1일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는 매매는 불공정 거래로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남죠. 주목할 만한 점은 김건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전주 선건희 씨의 경우 전체 거래량의 28% 거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도 받았고 투자 경고도 받았고 증권사로부터 수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보다 훨씬 더 상이하죠. 어떤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의 52%까지도 거래를 한 미친 거래입니다. 이건 명백한 주가 조작이죠. 한번 볼까요? 통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정필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김건희가 직접 주문했다는 증거. 조금씩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볼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좌에 2010년도 1월 12일자 매수와 관련해서 49회에 달하는 횟수의 주문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물량 소진 등의 시세 조정성 주문이라고 증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증인이 주문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주문한 것이죠. 예, 보면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주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1월 12일 날은 증인이 안 했더라고요. 예, 안 했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물량 소진, 이게 초보자입니까, 이게? 주가 조작 선수라니까. 선수. 김건희,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주가의 초보다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혐의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 선수였다니까, 선수. 이건 명백한 주가 조작, 김건희가 직접 한 부분 또는 공모해서 한 부분들, 주가 조작 선수를 통해서 한 부분들, 이건 직접 한 부분입니다. 자, 또 증거가 또 있습니다. 김건희의 구체적인 주문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증거고, 자, 네 번째 증거 한번 볼게요. 자, 신한증권 이동훈의 검찰 진술 조사에 따르면은 그는 1차 주포 이정필로부터 연락을 받아 주문을 넣고 김건희에게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자, 이정필이 우리 김건희 계좌에 주문을 낼 때 이정필이 직접 넣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문을 했는가요? 하니까 당시 그 사람은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주문을 넣었던 것 같고 주문을 받으면 저는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한테 확인을 직접 받았대요. 증권사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정필이가 이 증권사 직원한테 핸드폰으로 주문을 넣어요. 아까 주문 권한을 주라고 김건희가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필이가 주문을 증권사한테 하면은 주문을 받으면 이 증권사 직원은 근거 계좌 주인이 아니니까 이정필이 다시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지. 주문 나간다는 거 다 아는 거지. 김건희가 주문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던 거예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2010년도 1월 28일자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예, 점장님, 예, 이사님, 예, 이동훈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한 10만 주 정도 네, 2,550원까지 매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훈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온 거죠. 이정필이한테 매도하라고. 그러니까 매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예. 거기서 그렇게 전화 왔나요? 김건희가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전화 왔어요. 김건희가 하나하나 이 주가 조작 사실들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요? 김건희가 몰랐다고요? 이 통화 녹취까지 명확하게 있는데 김건희가 다 개입돼 있는데 완전히 미쳐버려요. 이제 이 권오수 이정필을 정점으로 해서 이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많은 전주들을 다 하나하나 전부도 연결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굴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까? 다 이정필을 통해서 다 연락돼 있었던 거잖아요. 돈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돈 벌려고 한 거죠. 이 전주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의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전주들끼리 서로 연락 안 했다고 해서 이 주가 조작이 아닙니까? 이정필, 권오수를 통해서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삼각 연결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 뭐가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미쳐요. 이렇게 김건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신한증권 담당자 이동훈이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이렇게 다 주가 조작이, 이게 아니면 뭐가 주가 조작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2010년도 11월 1일자 8만 주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김건희는 이 주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다라고 검찰 콜검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다. 그런데 우연히 사가더라 8만 주를 누가. 그런데 미친, 아무도 안 믿죠. 8만 주를 매도, 주식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8만 주를 야금야금해서 받아먹지, 한 번에 매도를 치게 되면 이 주가가 쫙 밀려서 5% 10% 빠집니다. 이 작은 종목을 8만 주를 한 번에 매도를 친 거야. 그러면서 우연히 매도했는데 우연히 사가더라. 누가? 이 주가 조작 일당이, 민모씨 일당이 사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믿겠냐고, 그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수가 어저께 국정감사장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가 직접 거래했고, 김건희도 인정했죠. 이것은 통정매매라고 인정해서 통정매매긴 한데, 권오수가 팔아달라고 전화 왔을 거야. 그러니까 팔아준 거야. 김건희는 그래도 주가 조작 사실 몰랐을 거야. 몰랐어.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놓고 이짓거리 하는 거야. 미친 것들이죠. 미친 소리 아니에요? 미친놈들이지? 미쳐요. 이게 통정매매라고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을 인정 안 합니다. 통정매매가 뭐냐고. 서로 미리 짜고서 파는 게 통정매매 아니야. 내가 팔 테니까 네가 사. 누구를 통해서? 권오수 일당들, 김기현, 주가 조포, 민모씨, 또 이종호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로 주가 조작 일당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중간에 핵심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주가 조작이 맞는 거지. 에? 보세요. 인정하는 거 보세요. 이창수가 그것까지는 부정을 못 하겠는가 봐요. 참아. 김건희가 빤빤하게 거짓말 했다는 것을 이창수가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창수가 인정한 거야. 김건희가 빤빤하게 거짓말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야. 이창수가. 그런데 빤빤하게 거짓말하는 김건희를 압수수색 한 번 안 해서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봅시다. 하는 이거 진짜 우연 맞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지검장님 12시에 매도한 이 3,300원에 8만 주 매도한 주문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주문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용민 의원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발표에서는 이건 통정매매가 맞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거 알고서 발표했는데 단지 주가 조작하는 것은 몰랐다. 권오수의 등에 연락을 받고 김건희가 주문을 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창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통정매매, 미리 짜고 한 매매가 맞긴 맞는데 김건희는 그래도 주가 조작까지는 몰랐어. 그게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권오수가 팔아달라고 하니까 우연히 주문을 내준 거야. 우연히가 아니고 권오수의 정의에 이끌려서, 권오수의 지시에 이끌려서 매매를 내주는데 주가 조작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창수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세요. 저희 어제 수사 결론을 보셨는지 제가 사실 그래서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저 부분은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통정매매 인정하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권오수가 연락해서, 주가 조작 주범이 연락해서 매도 주문을 냈는데 8만 주나 작은 주문 인양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주가 조작이지. 네. 제가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수사 결과 주문을 낸 걸 확인했냐는 거예요. 저희 수사 결과를 김용민 의원은 뭐냐 반대죠. 매수 주문 쪽을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는 거. 매수 주문은 민모씨 일당, 주가 조작 일당이 사간 것을 확인됐어요. 아니 저도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걸
김건희는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로 걔네들이 사가는 거다. 민모 씨가 내가 우연히 8만 주 매도 주문 내고 김건희는 골검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창수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건 권오수의 지시에서 김건희가 주문을 낸 거다라고.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매도하라고 하는 이거 저희도 통정 매매라. 바로 이 주문입니다. 바로 2010년도 11월 1일자 결정적인 주가 주장. 이게 증거예요. 2차 주가 주작 당시 김기현과 민태균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기현은 주가 주작 주포입니다. 주포. 증권사 직원입니다. 증권사 직원. 민태균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가 대표였잖아요. 김건희가 오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처남이에요. 처남 이사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문자를 보냅니다. 자, 12시에 33,300원에 8만 개 때려 주삼 이렇게. 자,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민태균이 미리 보낸 거예요. 12시 22분 25초에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민태균이 준비시켜 놓을게요 라고 김기현한테 주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분 32초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보냅니다. 매도하라 셈. 11시 44분 32초에 이제 지시가 떨어집니다. 매도 주문이 떨어져요. 매도 주문. 매도하라. 그러니까 약 7초 후에 11시 44분 39초 7초 후에 김건희 대신증권 직원에게 김건희가 직접 전화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하였고 거래가 체결되었다. 대단하죠. 야, 7초 만에 어떻게 그렇게 손이 빠르냐. 매도 안 하고 미리 딱 짜놓은 거야. 20분 전이네. 보니까 22분 전에 미리 딱 준비시켜 놓은 거야. 스탠바이 딱 시켜놓고 있다가 전화하자마자 8만 주 매도할게요. 한 거야, 김건희가. 이게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냈다라는 건 다 인정했어요. 직접 통화 녹취가 있으니까 다 인정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 주문이 권오수의 지시에 의해서 권오수 아니면 민태균이겠죠. 민태균이나 권오수겠죠. 민태균, 권오수, 이종호 등이겠죠. 김건희하고 통화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됐는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이창수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김건희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김건희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야. 우연히 자기는 팔았는데 우연히 사갔더라라는 얘기죠. 거래가 체결됐다. 이게 유명한 주가 주작송이 나왔던 거죠. 12시에 때려요. 주가 주작. 둘이서 만나요. 주가 주작. 살짝쿵 8만 주 도이치모터스. 이게 유명한 주가 주작송이 나왔죠. 12시에 때려요. 8만 주. 3,300원 때려요. 8만 주. 살짝쿵 통정매매 도이치모너스. 나 한 입, 엄마 한 입. 윤서방도 한 입 주려무나. 그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뭘 좋아하지 윤석열이가. 자매품 에이스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웃겼죠. 자,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건희의 국민 분노, 들불 야당이 그때 최초에 주장했던 거. 갑자기 8만 주 매도하면 주가 폭락하는데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어떻게 자기 판단으로 손해 발생시키는 대량 매도 주문이 가능했겠느냐. 사전 약속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팔 테니까 네가 사가. 그럼 주가가 확 올라. 또는 확 떨어져. 밑으로 주문했으면 확 떨어지는 거고 위에 주문했으면 확 올라가는 거죠. 김건희 통정 매매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호재거나 악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민모 이종호의 처남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왔어요. 검사가 신문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 2010년도 10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김건희에게 김기현이 12시에 33,0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삼이라고 보내고 증인은 내 준비시킬게요.
라고 한 게 맞나요? 네. 11시 44분에 문자로 김기현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세 문자가 온 뒤 7초 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300원에 8만 주 정확히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계좌로 민지사의 계좌 등으로 매수를 했다. 이 날짜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2010년도 11월 1일로 돼 있죠. 여기는 11월 28일 문자 메시지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약간 틀린 것은 11월 1일이었잖아요. 주식 거래를 하고 나면 3일 후에 거래 날짜로 잡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거래는 내가 오늘 사고 팔았다고 해서 당장 잡히는 게 아니고 3일 후에 거래로 잡힙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10월 28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주가 조작 선수. 김건희는 보면 자 저가에 매도 주문을 냅니다. 저가에 매도 주문을 했다가 다시 2시간 후에는 또 고가에 매수 주문을 해. 거꾸로 해야 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그런 매도 패턴은 초고수만이 쓰는 거예요.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개미털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개미털기를. 보세요. 증권 신한금투의 직원과의 통화 내용 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약 10만 주 정도 팔게요. 2,550원까지 매도 좀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전화가 왔나요? 자, 주가 조작 선수가 그렇게 전화 왔나요? 팔으라고? 예. 이 신한증권 담당자는 주가 조작 선수한테 전화를 받으면 증권 계좌의 명의인이 김건희니까 확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매도 주문 내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이 소재 왜 팔았냐고 할 수가 있잖아요. 주인, 계좌 주인이. 그러니까 확인 전화 하는 거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플러스 돼서 돈 버는 건가요? 하니까, 앞에 산 걸로는 플러스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매수 평가 단가는 2,610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잖아요. 보세요. 뭐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 2,610원인데 2,550원 싸게 파는 거야. 앞에서 평균은 2,610원이라니까요. 고가 매수에 저가 매도인 거예요. 보면 일부는 물론 플러스 파는 것도 있어요. 앞에 산 거는 증권회사 직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팔아요? 주가 조작 선수가 팔라고 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파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주가 조작 선수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인 거예요. 다른 계좌는 또 이익을 보잖아요. 그것도 지가 관리하는 계좌죠. 지들끼리 사고 파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 선수들이 쓰는 수법이고, 김건희가 지도 알고 있었어. 고가에 매수했다, 저가에 파는 걸.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알고 있었다라는 고의성 입증이 되는 거죠. 일단 하라는 대로 하세요. 주가 조작 선수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 완전히 선수예요. 완전히. 주가 조작은 명백한 거죠. 자, 보면 다시 좀 살 겁니다. 이것도 고가에 팔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 2시간 있다가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가에. 다시 좀 살 겁니다. 얼마치 살 거예요?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부지런히 사볼게요. 조금만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수량은 뭐 정해진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가 관리하는 거죠. 저가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저가에 매도했다가 고가에 다시 사는 겁니다. 같은 날 2시간 있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라는 얘기. 그 다음날 또 삽니다. 자, 주가가 쭉 빠졌어요. 2,550원까지 빠졌고요. 수량이 별로 없어서 보이는 데도 좀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사서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2,650원까지는 살게요. 조금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에 2,650원까지 사겠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에 팔았어요, 이 양반들이? 2,550원까지 팔았잖아요. 2,650원에 고가에 또 사겠다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선수였다. 다 알고 있었다. 주가 조작 선수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 김건희가 한두 개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한두 개만 투자한 게 아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렇죠. 김건희는 주가 조작도 잘 모르고, 주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 투자에 잘 모르고, 문외한이라서 그냥 시킨 대로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윤석열도 김건희가 한 10여 개 종목에 투자했다. 도이치만 투자한 게 아니었다. 주가 조작 안 했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얘기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대부분이 주가 조작 비슷하게 한 의혹이 있어요.
자, 뉴그리드, 제너, 시스템즈, 빛과 전자, 동양텔레콤, 태광 ENC, 태광 ENC 매수 매도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더군다나 태광 ENC는 보세요. 이때가 2010년도 4월 28일 날 종가의 한가에 680원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날 740원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 하루 만에 돈을 왕창 벌었어요.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주식 거래량도 29만 8천 주야. 보통 사람들이 이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이게 아주 조그만 종목이잖아요. 29만 8천 주를 거래합니다. 한 번에. 한가에 샀다가 당일날 다음날 매도하는 그런 수법을 써서 수천만 원을 벌게 돼요. 하루 만에. 이게 주식 투자 초보자의 수법이 아니죠. 자, 이상의 여러 증거들로 봤을 때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창수가 인정했잖아요. 김건희가 직접 거래했고 이것은 통정매매라고 인정했잖아. 이창수가. 그러면 주가 조작이 맞는 거지. 반드시 처벌해야 돼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판례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공모하지 않았어도 그 주가 조작 선수하고 친분만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대량 매매를 해, 대량 매수를 해. 그것도 주가 조작으로 인정했다니까. 통정 매매, 서로 정을 통했다는 서로 고의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주가 조작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검사 지가 판사 역할을 하냐고. 판사가 판단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판사가 아니잖아. 검사들이. 검사 집단이. 지는 범죄 혐의만 있으면 5대5만 돼도 3대 범죄 혐의가 20% 50% 이상만 되면은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무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지가 왜 판사냐고. 그래서 이상의 증거들로 봤을 때 이것은 주가 조작을 김건희가 알았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얘기죠. 주가 조작 일당들 특히 양모 씨의 보세요. 이건 증거들이 다 명백하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김건희 기소해야 됩니다. 기소해서 쫓아내야 돼요. 지가 대통령도 아닌 게 대통령실에 앉아서 대통령 노릇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도 내쫓아내야 되지만 우선 김건희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김건희, 최은순 다 내쫓아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화이팅! 완전히 이번에 쫓아내야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 잘 해줄 걸로 믿어요. 검사 탄핵들, 인간들 있잖아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 여태까지 4년, 5년 동안 매기작거리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람들, 이번에, 검찰, 발표하면서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일조한 이 인간들, 검사들, 다 또 이창수,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도 지가 없었다. 지가 수사지휘권이 없었다라고 지가 강변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총장일 때 없는 거지. 지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수십 차례 계속해서 회복해라. 없으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가 윤석열도 아니고 네 부인이 주가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없어 네가 가져와라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심우정도 마찬가지고 이창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발표에 관여했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자, 여기까지입니다.